여러분, 사과만큼 건강에 이롭다고 알려진 과일이 또 있을까요? 우리 어릴 때부터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씀을 어르신들께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치매도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사과가 도움이 될 거라 믿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옛말씀이 꼭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께서는 아침 공복에 사과 하나리면 보약이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위장이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심하면 췌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암 걱정도 많이 하시는 시기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과가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든든한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위장을 불편하게 만들어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은 물론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답니다. 오늘은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상극인 음식 사과의 효능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평소에 흔히 먹는 조합이어서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어떤 음식들이 사과와 상극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흥미진진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역사가 깊은 과일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이 사과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사과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과의 기원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놀랍게도 사과의 원산지는 아시아 중부 지역, 바로 카자흐스탄인데요. 카자흐스탄에는 지금도 알마티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름 자체가 사과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아는 달고 맛있는 사과가 아니라 작고 신맛이 강한 사과였다고 해요. 사과가 본격적으로 달고 맛있게 개량된 건 사람들이 여러 품종을 섞으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사과가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으로 전파되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지구 반대편까지 퍼지게 됐답니다. 사과는 역사와 신화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아담과 이브의 사과 이야기 아시죠? 물론 성경에서는 금단의 열매라고만 했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과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사과가 워낙 우리 일상과 밀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리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의 사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뉴턴은 중력의 법칙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 덕분에 사과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 과학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죠. 또 재미있는 사실 하나. 사과는 옛날부터 건강의 상징으로도 불렸습니다. 영어 속담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사과가 영양가 높고 건강에 좋다는 걸 우리 조상님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사과의 역사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녁 디저트로 뭐 드실 건가요? 혹시 냉장고에 사과가 있다면 꺼내 드셔보세요. 그 작은 한 조각이 여러분의 건강에 큰 힘이 될 겁니다. 팡팡국 건강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좋은 건강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 아침에 가볍게 손이 가는 과일, 바로 사과죠. 그런데 이 작은 과일이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오늘은 암, 당뇨, 그리고 치매 예방 차원에서 사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작은 한 입에 담긴 건강의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과는 왜 건강에 좋은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풍부한 영양소에 있습니다. 섬유질에 보고.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한데요. 이 섬유질은 장 건강을 도와 소화를 촉진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특히 변비나 장 건강에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사과는 정말 좋은 친구죠. 항산화의 힘. 사과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해 노화를 예방하는 데 탁월하답니다. 그럼 사과가 암 예방에는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사과의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케르세틴과 프로시아니딘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여러 연구에서 대장암과 폐암 예방에 사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 사과를 드실 때는 껍질째 먹는 게 가장 좋다는 거 기억하세요. 당뇨병 예방에도 사과가 한몫합니다. 사과의 천연 당분은 혈당 지수를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사과의 섬유질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답니다. 또한 사과를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E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간식으로 달콤한 간식을 찾으신다면 사과를 선택해보세요. 건강에도 맛에도 좋은 선택이니까요. 여러분, 기억력이나 인지력 걱정 많이 하시죠? 그런데 사과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과의 항산화 물질인 케르세틴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뇌에 쌓이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해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사과에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키는 성분이 있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과가 암, 당뇨, 그리고 치매 예방까지 건강 전반에 걸쳐 얼마나 유익한지 알아봤는데요. 이 작은 과일 하나에 이렇게 많은 효능이 담겨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혹시 오늘 아직 사과를 드시지 않았다면 지금 냉장고에서 하나 꺼내보세요. 그 한 입이 건강한 미래를 위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사과는 이렇게 우리 몸에 정말 좋은 과일이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과의 부작용과 섭취 시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과가 건강에 좋긴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사과 속 과당 함량 때문인데요. 사과는 천연 당분, 특히 과당 함량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사과를 적정량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음에 주의하세요. 사과는 산도가 꽤 높은 과일인데요. 위가 민감한 분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사과를 과하게 먹을 경우 속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과를 생으로 먹기보다는 살짝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껍질의 잔류 농약 문제인데요.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것이 영양상 좋지만 껍질에 잔류 농약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기 전에 사과를 깨끗이 씻거나 유기농 사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사과를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정 섭취량 지키기. 사과는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과도하게 먹으면 칼로리 섭취가 많아지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공복 섭취는 피하기. 사과는 공복에 먹으면 산도가 위를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속이 약한 분들은 식사 후 디저트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씨는 절대 먹지 않기. 혹시 사과씨를 삼키신 적 있으신가요?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소화되면 소량의 청산시아나무르로 변할 수 있어요. 물론 아주 적은 양이라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씨를 의도적으로 섭취하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가공된 사과 제품 주의. 사과 주스나 사과칩 같은 가공 제품은 신선한 사과보다 당분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거의 제거되기 때문에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가급적 생사과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과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봤는데요. 사과는 정말 훌륭한 과일이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적당히 올바르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저녁 사과를 드실 계획이 있다면 조금 더 신경 써서 깨끗이 씻고 적당한 양으로 즐겨보세요. 여러분, 사과는 혼자 먹어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하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사과와 함께 먹으면 건강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찰떡궁합 3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작은 변화로 큰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사과와 견과류입니다. 사과는 자연적인 당분과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부족해요. 여기에 견과류, 특히 아몬드나 호두를 곁들이면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사과의 섬유질과 견과류의 지방이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진행되도록 도와주죠. 견과류의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는 사과의 항산화 물질과 함께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시너지를 냅니다. 간단하게 사과 슬라이스 위에 아몬드 버터를 발라 먹거나 사과 한 조각에 호두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사과와 시나몬 계피입니다. 사과의 상큼한 단맛과 시나몬의 고소한 향이 만나면 맛도 좋고 건강 효과도 배가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특히 혈당 관리에 탁월한 조합이에요. 시나몬은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과의 천연 당분과 함께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시나몬의 항염증 성분은 사과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단하게 사과 조각에 시나몬 가루를 뿌리거나 따뜻한 사과차에 시나몬 스틱을 넣어 드셔보세요. 세 번째는 사과와 요구르트입니다. 사과의 섬유질과 요구르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 장 건강을 위한 완벽한 콤비를 이룹니다. 사과의 섬유질, 특히 팩틴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사과와 함께 섭취할 때 소화작용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침 식사로 사과를 잘게 썰어 플레인 요구르트에 넣어 드시면 소화에도 좋고 하루를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답니다. 동시에 먹으면 소화 과정이 더 느려져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의 전분과 사과의 과당이 결합하면 장내 가스가 생성돼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어요. 감자 요리를 드신 후에는 사과는 2시간 뒤에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사과와 당근은 모두 건강에 좋은 채소와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둘을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당근에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비네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가 사과의 비타민C를 분해해 사과의 주요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생으로 섭취할 때 이 효소의 작용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당근을 익히면 아스코르비네이스가 파괴되므로 익힌 당근과 사과는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사과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사과의 산성 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 카제인과 반응해 위장에서 응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가 느려지고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이 조합으로 더 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유를 드시고 싶다면 사과를 섭취하기 1시간 전이나 2시간 후에 따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사과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는 상극 음식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감자, 당근, 우유처럼 몸에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 문제나 영양소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사과는 정말 훌륭한 과일이지만 다른 음식들과의 조합도 잘 고려해야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오늘은 사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께 많이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